이번 시간에는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기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은요, OOP, Object Oriented Programming, 자, OOP로 많이 불려집니다. 이러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는요, 1970년도에 미 공군에서 파일럿에 대한 교육을 위해서요, 비행 시뮬레이션 프로그래밍을 만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 시뮬라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요, 도입이 되었는데요. 이 시뮬라를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의 시초다라고 부릅니다. 그 이후에 1970년 스몰토크, 1980년 클래스컬이라는 각각의 객체 지향 언어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객체 지향 언어들을 객체 지향 언어의 효시라고 부르게 됩니다. 현재는 자바, C++ 등 다양한 객체 지향 언어가 존재하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오브젝티브 C 언어는 이식성이 높은 C 언어와 1970년도에 나왔던 스몰토크라는 객체 지향 언어를 결합하여 만든 객체 지향 언어입니다. 다음으로 객체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객체는요, 자, 속성과 행위를 가지고 독립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 하나의 단위를 의미를 합니다. 자, 처음에는 변수라는 게 있었습니다. 개발자들이 변수를 쓰다 보니까요, 불편한 점이 생겼습니다. 굉장히 많은 데이터, 즉 학생들의 점수, 이러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담기 위해서는요, 각각의 데이터마다 변수가 하나씩 다 필요합니다. 이렇다고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학생 100명의 점수다라고 가정을 하면은요, 학생 100명의 총점을 구하기 위해서는 변수 100개를 모두 더하는 코드를 작성을 해야만 합니다. 자, 이 점이 불편하다 보니까요, 하나의 이름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배열이고요. 자, 배열을 사용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겼습니다. 자, 서로 다른, 자, 배열은요, 같은 데이터 타입의 변수를 하나의 이름으로 관리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자, 이렇게 쓰다 보니까 서로 다른 데이터 타입을 하나의 이름으로 관리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구조체인데요. 자, 구조체를 사용하다 보니까 개발자들이 관리적인 목적에서 굉장히 편리해졌습니다. 학생 한 명이 가져야 되는 여러 개의 데이터를 예전에는 국어 점수 배열, 수학 점수 배열, 영어 점수 배열 이런 식으로 만들어줬어야 됐는데요. 자, 학생 한 명에 대한 각종 점수, 또 학생 한 명에 대한 각종 점수 이런 식으로 즉 주체가 되는 학생을 기준으로 해서 묶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데이터를 손을 댄다고 해서요. 여기 안에 있는 데이터가 어떤 영향을 받지 않고 서로 독립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이러한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혹은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떠한 기능을 발휘하는 그 부분, 즉 함수들까지도요. 요 안에 포함시켜 버리고자 하는 욕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객체입니다. 자, 객체는요, 해당 객체가 가져야 되는 어떠한 데이터 값들, 즉 속성 값들을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속성 값들을 가지고 어떠한 데이터를 처리한다라든가, 어떠한 기능을 행한다라든가, 이러한 행위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바로 객체라고 부릅니다. 자, 객체와 클래스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클래스는 객체를 만들기 위한 설계도를 의미를 합니다. 자, 우리가 어떠한 건물을 짓거나요, 아니면 어떠한 자동차를 만들 때 그냥 무작정 만들지는 않습니다. 각각의 라인, 공정에 대한 라인들이 있고요. 또 건물을 짓기 위한 동작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떠한 그 표준, 즉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하는 설계도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설계도가 바로 클래스인데요. 자, 클래스는 객체를 만들기 위한 설계도입니다. 자, 개발자는요,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서 클래스를 만들게 됩니다.
즉 개발자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의미는요, 이러한 클래스를 설계하는 것을 뜻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설계도를 만들었는데요. 그 설계도를 타고 다니지는 않죠. 자, 이러한 설계도를 이용을 해가지고요, 실제 자동차를 만들어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클래스라는 설계도를 가지고 만들어진 게 바로 객체입니다. 자, 객체는요, 클래스라는 설계도를 통해 메모리에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설계도는 하나지만은요, 제품은 여러 개를 생산할 수가 있겠죠. 객체도 마찬가지로요, 하나의 클래스를 통해서 많은 객체들을 생성할 수 있지만요, 각각의 객체들은 서로 독립적으로 동작을 합니다. 객체 지향 언어에서의 클래스는, 자, 클래스를 통해 만들어진 객체는요, 자, 객체를 이용해서 모든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객체의 생성을 한번 볼 텐데요. 자, 하나의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객체를 여러 개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각각의 객체들은 모두 동일한 설계도를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 구조가 모두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클래스에다가 A라는 변수를 설계를 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클래스를 통해서요 만들어진 객체들은 전부 다 A라는 변수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자, 하지만요, 모두 구조는 똑같지만 여기에다가 10이라는 값을 넣는다고 해서 각각의 객체들도 그거의 영향을 받아서 10이라는 숫자가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즉, 하나의 독립된 객체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자, 이 객체에다가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명령을 날리게 되면은요, 이 객체만 그 명령을 받을 뿐이지 다른 객체는 그 명령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진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러한 객체들은 메모리에 생성이 되는데요. 우리가 인티저형 변수와 같은 이러한 그 프리미티브 타입 변수들은요. 그 사이즈가 몇 바이트짜리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사이즈가 정해져 있는 변수들은 전부 다 스택이라는 메모리 공간에 할당이 됩니다. 이러한 스택 영역에 할당된 그 변수들은요, 메모리 영역들의 특징은, 자, 변수를 선언을 할 때 붙여준 이름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수명으로 접근이 가능한데요. 이러한 객체 혹은 구조체 같은 경우에는 동적 할당이라고 부릅니다. 즉, 메모리 공간으로는요, 힙이라는 영역에 할당이 됩니다. 이 힙이라는 영역은요, 그 메모리에 어떠한 그 메모리 공간을 할당을 하는데요. 프로그래밍 언어가 설계될 당시에 그 영역 자체가 몇 바이트짜리라고 정할 수가 없는 것, 즉 예측이 불가능한 것들은 전부 다 힙 영역에 생깁니다.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는요. 자, 구조체 같은 경우는 개발자가 구조체를 설계를 할 때 변수들을 개발자가 임의적으로 집어넣게 되지요. 즉, 프로그래밍 언어를 설계할 당시에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객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발자가 객체를 설계를 할 때요, 클래스를 설계를 할 때 변수를 10개 넣을지 20개 넣을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메모리 공간에 할당이 될 때 자리를 잡는 바이트 수는요, 정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예측이 불가능하게 되지요.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힙이라는 메모리 공간에 할당이 되는데요. 이 힙이라는 영역은 이름으로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변수의 그 이름으로 접근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접근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메모리 영역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사용할 수가 없겠죠. 생성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흰 영역에 생성되어지는 모든 것들은요, 메모리상에 즉 객체가 메모리상에 할당이 될 때요, 즉 메모리상에 자리를 잡을 때, 메모리 공간에 할당이 되는 게 성공이 되면 운영체제는요, 할당이 되어진 메모리상의 주소값을 반환을 해줍니다. 그 주소값을요, 변수에 담으시면 되는데요. 이러한 주소값을 담는 변수들을 가리켜서 참조 변수 혹은 레퍼런스 타입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변수들에 들어있는 값들은요, 그 운영체제가 해당 프로그램을 동작을 할 때요, 이 변수는 참조 변수니까 이 변수 안에 들어있는 것은 주소값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참조 변수들은 이러한 참조 변수들의 역할은요, 단순히 특정 메모리 영역에 접근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따라서요, 메모리에 할당되어지는 이러한 객체들은요, 이러한 객체들의 주소값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참조 변수가 반드시 한 개 이상, 두 개, 세 개 있어도 관계없습니다. 한 개 이상 있어야지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자, 객체의 사용 부분인데요. 자, 객체가 생성될 때 그 주소값을 각각의 참조 변수에 넣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객체의 주소값을 가지고 있는 참조 변수들을 이용을 해서요, 객체에 접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객체 하나당 할당이 되어지는 이러한 참조 변수들은요, 한 개 이상이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만약에 객체 1의 주소값을 여기다 넣어줬다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참조 2번도 이 객체 1을 참조하겠죠. 자, 그러면 객체 1에 접근할 수 있는 도구가 두 개가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요, 객체 1의 주소값을 객체 2에다 넣었을 경우에 객체 2의 주소값을 가지고 있는 참조 변수는 없어지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 객체 2번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객체를 만들어 놓고요, 다음번에 사용할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은요, 반드시 이 객체의 주소값을 가지고 있는 참조 변수는 하나 이상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객체 지향 언어의 용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클래스는요, 객체의 구조적인 부분을 정의를 합니다. 자, 개발자로 하여금 소스 코드로 만들어지죠. 자, 객체를 만들기 위한 설계도입니다. 자, 객체는요, 클래스라는 설계도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객체는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어지고요, 인스턴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메소드는요, 객체가 가지고 있는 기능입니다. 일반적인 절차 지향적 언어에서의 함수하고 비슷한데요. 자, 객체 지향 언어에서는 함수라고 부르지 않고요. 객체 자신이 가지고 객체한테 부여되어진 독립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메소드라고 부릅니다. 자, 멤버 필드는요, 객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의미를 합니다. 바로 객체 안에, 즉 클래스 안에 만들어져 있는 멤버 필드, 즉 멤버 변수들을 의미를 합니다. 자, 메시지는요, 특정 객체로 명령을 전달하는 단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메시지는요, 앞으로 계속 나오면서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객체 지향 언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클래스는요,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지는 동안에 절대로 변경될 수가 없습니다. 클래스는 개발자가 만들어 놓은 소스 코드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요,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지는 동안에는 절대로 변경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클래스로 만들어진 객체들은요,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지며 종속적이지 않습니다.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생성할 때 생성된 메모리상의 위치값, 즉 주소값을 반환하게 되는데요. 이를 참조 변수로 받아줘야지만 생성된 후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할 때요, 이 세 가지의 사항은요, 반드시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객체 지향 언어의 그 기본적인 그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아직까지는 와닿지는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객체 지향 언어를 공부를 하셨다면은요, 이게 그렇구나 라고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이 부분들이 좀 어려우실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 오브젝티브 C 언어를 공부를 하면서요, 계속해서 객체 지향 언어를 공부하게 될 거기 때문에요. 끝까지 여러분들이 본 과정을 충실히 수강을 하신다면은요, 객체 지향 언어에 대한 확실한 개념을 가질 수가 있으실 겁니다.